이미지로서 많이 사용하고 중앙이 부문위원회를 빌런으로 생각하는구나. 지난 지도부와 뭔가 차별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너무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다른 당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을까? 차별점이 크게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냥 깠죠. 그니까 사실 그 차근법이 이번 국회에서 정의당이 제일 처음 발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도 반성을 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다들. 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을 조금만 더 까자.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대처하는 자세나 차근법, 뭐 중기법 약간 이런 민생 법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자세가 그냥 참고 버텨라. 이게 기본적인 마인드인 거예요. 참고 버티고 뭐 그 못 버티겠다면 그거는 우리가 도와줄 수 없고 너희의 잘못이다. 니가 그렇게 나약하니까 못 버티는 거지. 약간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고 정의당도 이런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비판할 건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정의당이 취할 수 있는 자세를 좀 똑바로 차리고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만들어 나가야지 이렇게 끌려다니기만 해서는 뭐 되겠습니까? 법 이런 것도 봤을 때 너무 여당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뭐 정부 여당이 끌려다니면서 맨날 바보처럼 뒤통수 맞고 뭐 맨날 또 속고 이러는 게 과연 이런 모습을 보고 정의당에 누가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표를 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저 같아도 사실은 당원이 아니었으면 저는 표를 주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뭐 반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뭐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서야 할 타이밍에서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싶고, 사실 정의당이 혁신위 기간을 거쳤잖아요. 총선 끝나고. 근데 혁신을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 혹은 뭐 정의당만의 길을 가겠다가 더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정의당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 상황이나 대처 등이 그렇지 않는 상황들이 되게 많았다는 게 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아까 코로나 얘기를 했지만 코로나 시국에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혐오나 혹은 차별들 같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이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화풀이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처음엔 그게 성소자였고 혹은 뭐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뭔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화풀이 대상이 필요한 거다. 그게 사실 코로나19라는 게 사람을 골라가면서 이 사람은 개이니까 이 사람 걸리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 당이 얼마나 기민하게 대처를 했는가를 저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은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상황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다른 당은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부문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당 혹은 뭐 부문위원회가 이제 운영되고 있는 당으로서 더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부문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우리 당이 얼마나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 이게 뭐 단순히 당원 당규뿐만이 아니라 당원 당규상으로만 지켜줘도 저는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부문위원회의 위상이.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위에서 부문위 활성화를 통해서 위에서 뭐 혁신 대표단이 나오면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뭐 당대회 때 의결된 사항으로 지금 부문위원회 위상 관련된 전국위원회 추천지 관련된 그런 안도 통과가 되기도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도부 같은 경우에 지난 5기 혹은 뭐 혁신위 기간 포함해서 지난 지도부와 뭔가 차별점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보면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문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당의 뭔가 주요한 일을 만약 집행위라고 한다면은 집행들의 약간 그런 결정을 할 때 있어서 부문위원회가 자꾸 패싱되고 부문위원회의 의견이 그 중앙에 전해지는 구조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고, 그 부문위원회는 부문위원회끼리 모여있는, 부문위원회는 부문위원회 사업만 하고 부문위원회끼리만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 당이 그런 것에 이제 기민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부문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당의 부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당원분들이 뭐 그런 역량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부문위원회에 계신 뭔가 당원분들이 좀 연령층이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뭐 전체 당원의 뭐 연령층으로 봤을 때 부문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령층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활동력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단순히 우리는 그냥 뭐 성소수자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부문위원회가 있다는 것에서 만족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더 기민하게 대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좀 문제점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이 지금까지 부문위원회 중심으로 의제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한 3, 4개의 기수의 부문위원회를 거쳐본 것 같은데 항상 드는 느낌은 중앙이 부문위원회를 들러줄 생각하는구나. 부문위원회에서 의제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논의를 해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의제를 우리가 들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우리가 의제를 들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된다고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니네가 의제를 안 들고 오니까 니네가 영향이 부족한 거다. 니네가 못한 거니까 니네가 그냥 책임지고 니네가 가는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부문위에 지금 활동가 출신들도 많고 사실 활동 역량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도 이제 뭐가 니네들이 왜 못했냐라고 얘기하면 저희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거죠. 구조적으로 어쨌든 중앙당의 뭔가 집행 절차에 있어서 부문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현재 이렇게 갖추어져 있지 않고 그리고 지도부 자체도 뭔가 부문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가겠다는 의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뭐 공간이라고 한다면은 예산에 대한 뭔가 독립성 같은 게 주어져야 하는데 부문 예산이 지금 뭐 중앙당은 물론이고 지역 모든 지역을 다 통틀어서 지금 부문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연 뭐 얘네들은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그런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뭔가 검증을 받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문을 계속 배제하고 가는 방식으로 만약에 당이 운영된다면 사실 정의당도 다른 당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을까? 차별점이 크게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의당이 가장 다른 당들과 차별점을 보여주고 진보 정당으로서 역할을 했던 순간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네, 고 노회찬 의원님이 발의했던 그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트랜스젠더 뭐 성별정정 관련된 법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법안들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 혹은 뭐 이제 신성정 전 대표님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뭐 1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성소수자들의 뭔가 그러한 관련된 것들이 뭐 동성애는 이제 뭐 찬반의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발언을 했을 때라던가 뭐 이렇게 뭔가 정의당의 진보정당으로서 빛났던 순간들은 항상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계속 이미지로서만 사용하고 부문의 실질적인 뭔가 집행이라던가 의결이라던가 이런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방식으로 당이 운영된다면 사실 그런 거죠. 뭐 성소수자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밖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는 당에서 이제 부문에서 활동을 계속 했으니까 성소수자 팔아먹기만 하고 실제적으로 정의당이 하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솔직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야.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정의당 지금 지도부가 정의당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혁신하겠다고 출범된 지도부잖아요. 지금 지도부가. 근데 사실 이 정도면 좀 당원들을 달성하는 좀 사기를 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혁신이라는 건 저는 지금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혁신위에서 얘기됐던 내용들 전혀 전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문에 대해서도 분명히 뭐 새 지도부가 출범을 하면
논의를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뭐 저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중대 소리를 들어도 사실은 저는 할 말이 없다 생각해요. 그냥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 부문이 이렇게 역할을 달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당에서 현재 역할을 왜 하는 건 없느냐라는 비난도 다른 분들도 여러 측면에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부문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당에서 제도적으로 보장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인지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현행 당원 당규상으로는 각 당구의 집행기구인 것인데, 그렇게 각 당구의 집행기구다라고 하려면은 중앙당에서 상무위에 들어가야죠. 근데 상무위 성원으로도 포함이 안 되고, 정작 당대표가 임명하는 당대표가 임명권자인 당대표 산하기구인 본부 같은 경우는 상무위에 포함이 되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부문이 굉장히 유관된 부문이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안들에 있어서도 본부와 의원단, 그 지도부, 이런 뭐 전략협의체 같은 소위 얘기하는 이런 지도부 중심으로만 당이 계속 어떤 이런 정세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문위원회가 있지만 부문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원내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원내의 어떤 행위를 당적으로 결정할 때 있어서 이것을 당사자 기구인 부문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의견을 전달할 루트가 전혀 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집행기구가 아니다 할 것이면은 지금은 지역위원회가 그 과거에 당부로 존재했었지만 지금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그냥 당원 협의체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거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정치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부문위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서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근데 지금 부문위 현실을 보면 독자적인 뭐 예산권도 없고 당원 명부 뭐 접근 권한도 없고, 그럼 뭐 전국위원회가 인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국위원회 상하 기구냐 하면은 전국위의 부문이 안을 전달할 공식적인 루트도 마찬가지로 없단 말이죠. 그럼 굉장히 이도저도아닌 애매한 상태에서 어느 쪽의 루트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이런 애매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걸 단순히 부문의 어떤 활동의 영향이나 활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탓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사실상 당원 당규상 절대 상위기구가 아닌 본부가 부문위를 오히려 업무 지시를 하는 듯한 지금의 이런 당의 집행 시스템을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손을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그냥 여전히 예전의 그 습관 그대로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식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번에 민주당한테 뒤통수를 여러 대 맞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당론 결정에 대한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고요. 사실상 물론 원내에서 굉장히 촌각을 다투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행동을 하고 추후에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인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집행에 있어서 의결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당의 구조나 어떤 체계상으로도 전혀 지금 집행의 방향이 맞지 않는 게, 대표는 말 그대로 대표 권한을 지니는 선출직이잖아요. 당원의 선택을 받은 거죠. 근데 거기서 선출을 했다는 거는 당원분들이 집행 권한, 집행의 방향을 대표에게 위임했다는, 대표단에게 위임했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그럼 집행 권한 외에 의사결정에 대한 당원의 대의까지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냐면 그건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면 집행 구조상 당원들의 대의성은 어디서 확보하냐? 그건 의결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하는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의사결정 기구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한다거나 어떤 승인 절차에 대하여서 좀 중요성을 덜
감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단순히 의결기구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이 당원들과 선출과 그리고 의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의성 확보 같은 이런 당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로까지 비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게 아니라 의견의 신속성만 따지자고 하면 예전처럼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 없이 그냥 최고위원제가 제일 빠른 거죠. 사실 원내민주 그런 게 제일 빠른 건데 지금 우리 당이 이렇게 전국위원제라는 걸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당내 민주주의 때문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천직 전국위원회 부문위원장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6기 지도부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물론 당사자 전국위원들이 전국위에 계시죠. 근데 부문위원장 추천직을 할 수 있다라는 혁신안이 통과됐는데, 그러니까 추천이 안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국위가 유일하게 이제 부문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구로서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집행기구라면 부문이가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당에서는 전국위가 부문위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국위까지 이제 거치지 않고 그냥 상무위는 사실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의결기구가 아닌데 뭐 대표단 회의나 뭐 상무위에서 그렇게 만약에 결정을 하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전국위에 와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도 뭐 전국위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뭐 저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물론 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은 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가는 것 포함해서 부문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서 들을 것이냐 그러니까 지도부가 과연 부문의 목소리를 들을 뭐가 그런 게 있나 의지가 좀 있나 라고 좀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물론 저희도 지도부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고 정의당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부문의 목소리가 계속 이렇게 배제된다면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의 차별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도 아까 좀 이제 정당을 좀 까는 듯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2014년부터 이제 올해로 6년 7년차가 되는 이제 당원이기도 한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당원으로 지낸 기간이 뭐 많은 선배님들 계시지만 그렇게 짧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제가 겪었던 그 정의당의 지도부들이 어떤 정파의 뭐 당대표가 나오고 어떤 성향의 당대표가 나오든 간에 결국에 이 당의 시스템이라는 게 또 이 당의 이런 좀 행동, 당의 이런 좀 분위기라는 게 전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좀 혁신을 하겠다고 나온 지도부까지 포함을 해서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누가 당대표도 똑같고 누가 뭐 어떻게도 다 똑같고 혁신하겠다고 해도 똑같고 이러는 거는 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정의라는 조직 자체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좀 한계가 있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원당규 테스크포스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부문위 얘기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시급 하다는 이유로. 사실 그런 거에도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사실 당원당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조직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래서 조직 문화 관련해서 혁신안에 조직 문화 혁신 TF가 생기기로 설치를 무조건 하기로 이제 당대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그거는 무조건 당대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를 겪을 때도 그때도 어쨌든 전국위원회에서 토론을 엄청나게 길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나서 계속 시간이 지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당내에서 봉합을 할 것인지 저는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래서 전국위원님께 이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혁신안에 대해서 지난 전국에서 언급이 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의 대략적인 로드맵을 좀 형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 과제는 무엇이고 중장기적 과제는 무엇인지 일단 좀 구분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사무총국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 과제는 이제 그 중장기 로드맵을 짜고 단기 과제는 어떻게 그 혁신안의 취지를 반영해 나갈 것인지를 좀 형성해 나가겠다.
라는 발표를 하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신속하고 원안의 취지를 통과된 안의 취지를 반영을 하는 계획이 나올 것인가는 다음 정국이부터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래도 이런 비슷한 소통 문제가 많이 제기됐던 5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5기 때 불거졌던 문제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인데 조국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 이제 지명에 찬성하는 당론을 일방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때 결정을 해서 좀 문제가 많이 대립이 이뤄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지도부가 결정 당시에는 다소 일방적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에 반성과 평가 과정에서는 정국이를 통해서 굉장히 치열한 토론과 평가를 진행했던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었다고 보여요. 근데 이후에 반성과 평가를 이제 공식적인 당원 단계에 규정된 의결기구를 통해서도 사실 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가장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요. 무엇보다 전국 위원들이 모여 있는 이제 공식 채팅방 같은 것들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방에서도 여러 전국 위원분들이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지만 그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의원단과 대표단 중심으로만 논의가 일방적으로 된 그런 정치적 결정의 과정들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그 채팅방에서도 뭐 문제제기가 있었으니 문제제기를 수렴을 했다고 믿고 싶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어떻게 앞으로 반영을 하겠다라든지 뭐 받아들이겠다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반론이라도 일체 사무총장님이나 당대표님의 혹은 책임 있는 당직에 있으신 분들의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그렇게 의견을 토로하는 것에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앞서 얘기한 것들과 다 연결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부대표분들이 하나씩 본부장 역할을 또 겸임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체계 문제를 지적했지만 그거가 똑같이 이어지는 문제로 사실 본부장의 역할인 것과 부대표로서의 지위는 분리를 해야죠. 부대표라는 이유로 본부장이라는 그 본부의 지위까지 같이 상승되는 것은 아니고 본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규정하고 있는 당원 당규상의 지위와 역할이 있는 것이니까 본부장으로서 발언하고 역할을 할 때는 솔직히 본부의 위치와 체계가 어떻게 당원 당규상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